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칸트 스쿨이 제공하는 고등학교 수학 특강 확률과 통계 파트의 제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 수학 특강에서 이제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주요 개념인 확률 변수, 그다음에 확률 함수, 확률 분포의 개념에 대해서 특히 이상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 번의 강의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그 이어진 주제죠. 이항 분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항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거로 해서 또 이항 정리라는 것을 한꺼번에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문제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공식의 증명, 공식의 해설 뭐 이런 것에는 일반적인 다른 강의라든가 수험서, 교과서 이런 등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과연 이항 분포다, 이항 정리라는 이 공식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죠. 이항 분포에 대한 공식은 P가 확률이죠. 어떤 확률 변수 K가 임의의 성공 횟수를 가질 때 그런 임의의 시행을 했을 때 몇 번 시행을 했을 때, 즉 n번만큼 시행을 했을 때, 독립된 시행을 했을 때 K번만큼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라는 것을 계산하는 공식으로서 NCK, 즉 조합의 공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계수가 NCK로 주어지는 거예요. N 컨비네이션 K로 주어지는 것이고 N개 중에서 K를 선택해서 제시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컨비네이션 조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NCK로 계수가 주어지고 확률이 P, 성공 확률 P에 대해서 K승을 하는 것이죠. 성공 횟수, 기대하는 성공 횟수. 그 다음에 곱하기 실패하는 거죠. 1-P. 성공의 반대는 독립적으로. 성공과 실패는 반드시 배반 사건이에요. 이항 분포에서는 반드시 배반 사건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n번의 시행이 각각의 독립 사건이고요. 독립 사건이어야 되며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 이 P의 확률과 P-1-P, 즉 Q의 확률을 가진 것이 서로 배반 사건이어야 돼요. 그랬을 때 임의의 시행, n번을 했을 때 K만큼 성공할 확률은 얼마냐라는 것을 계산하는 공식으로서 이제 Q의 n-K 이렇게 승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항 분포의 공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항 정리는요. 이항 정리는 이것도 이제 순열과 조합과 관련돼 가지고 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n승,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항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term인데요. 이 항이라는 건 term이죠. 그 숫자와 숫자, 문자와 문자,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단위를 우리가 항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A 플러스 B는 두 개의 항이죠. A와 B라는 한 개의 항이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더하기로 이루어진 이 항이에요. 두 개의 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할 때 여기서 2는 2를 의미하죠. 이 항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반복적으로 제곱했을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든가 세제곱, 네제곱, 5제곱, 10제곱, 20제곱, 100제곱 했을 때 그것을 전개한단 말이죠. 쭉 제곱식을 전개를 해요. 전개를 했을 때 그것의 임의의 임의의 항에서의 계수값이 얼마냐라는 것을 알아내는 일반 공식으로서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의 전개식의 공식은 이렇게 된다겠죠. 전개식이니까 0부터 n까지 제곱을 할 수 있어요. 0승부터 0승하면 1이 되죠. 0승하면 1이 되버려요. 다 여기 1이 되버리죠. 이 전개식이 다 1이 되버리죠. 0승하면. 그 다음에 제곱하면은 우리가 뭐
예, 다항식의 전개식.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배웠던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하면은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항의 계수 부분이 또 NCR로 주어진다는 거죠. NCR로. 예? R만큼 제곱했을 때, R 승만큼 제곱했을 때, 예? 그러면은 일반항의 특정항의 계수값은 NCR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NCR이 어떻게 나오느냐? 특히 NCK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항분포에서의 NCK 이게 계수거든요. NCR과 NCK 이게 다 계수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항분포와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산 확률 함수예요. 이항 정리는 조합과 관련돼서 경우의 수와 관련돼서 나온 사실상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분야인데 사실 같은 원리로 계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 어떤 원리? 조합의 원리로 만들어진다 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이 본 강좌의 핵심 포인트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자, 우리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이 그냥 무조건 공식을 외우거나 뭐 간단한 증명식 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증명식을 그냥 달달 암기해가지고 문제에다 적용해서 푸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수학을 싫어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죠. 문제를 조금만 꼬우면은 난해해져요. 수능 수학 얼마나 좀 더 우리 킬러 문제도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수능 수학에서의 킬러 문제의 해결책의 비법은 뭡니까? 어떤 공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공식에 만들어진 원리를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이 킬러 문제의 해결책의 근본적인 비법이에요. 이제는 킬러 문제라는 것은 공식을 단순히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킬러 문제들이죠. 공식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 킬러 문제와 비킬러 문제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 과정, 그것을 이해해서 그것을 문제 해결에다 적용하라. 이것이 킬러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은 이항분포, 이항정리에서의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항정리부터 볼게요. 이항정리를 보면은 이항분포가 여기서의 계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항 정리에서 바이오노미얼 우리가 이항이라고 했을 때 이제 바이오노미얼은 두 개의 항이다 이거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했을 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 보면은 전개하면 뭐 공식 딱 나와 있죠. 네? 조건에 딱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계수를 보면은 첫 번째 항 a 세제곱 항의 계수는 1이죠. 네? 두 번째 항의 계수는 3이에요. 세 번째 항의 계수는 3이고요. 또 네 번째 항의 계수는 b의 세제곱 앞에 있는 계수 1이죠. 네, 그랬을 때 1, 3, 3, 1이다 이거죠. 자, 이 계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보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원래는 이제 a 플러스 b의 곱하기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죠? 4제곱하면 여기가 또 한 번 닷새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전개식할 때 우리가 원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번 때려주죠. 곱셈으로 때려주죠. 얘 한번 때려주죠. 자, 때려준다는 건 뭐예요?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세제곱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a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a 고르고 여기서 이 주머니죠. 첫 번째 주머니 a 플러스 b라는 주머니에서 a 하나 고르고 두 번째 주머니에서 a 하나 고르고 세 번째 주머니에서 a 하나 골랐어요. 그러니까 골라가지고 a를 서로 곱한 거죠. 이랬을 때는 이 a 세제곱의 항의 특징은 뭐예요? b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 이항 정리라든가 이항 분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선택하지 않는, 즉 배반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배신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네, 서로 모순된 거죠. 패러독스죠. 모순의 관계로 간다. 이것이 이항 정리, 이항 분포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모순의 관계에
얘를 그대로 수학에다가 적용한 것이죠. 그러면 A와 B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주머니, 세 개의 주머니에서 A라는 카드, B라는 카드 두 개씩 있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즉 A라는 A 카드 세 개의 주머니에서 고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B를 개수로 한번 보죠. B를 개수한 쪽으로 보면 A를 변수로 보고 그러면 B를 개수화시킬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여기서 A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B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세 개의 주머니에서 세 개의 주머니, 즉 세 개의 주머니에 있는 여기 B를 B1, B2, B3라고 이렇게 한번 번호를 붙여봐요. 그러면은 B1, B2, B3라는 카드가 세 장이 있는 주머니 안에서 임의로 뽑는 거예요. 네? 임의로 뽑을 때 요 A 세제곱하면 뭐예요? 세 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은 거죠. B1, B2, B3 즉 B를 하나도 안 뽑은 경우에요. 네? 안 뽑고 그냥 A만 곱해준 거죠. 예, 그것이 요 3 컨비네이션 0은 1이 되니까요.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항 A제곱 곱하기 B 여기서 개수 3이 어떻게 나왔느냐? B1, B2, B3라는 주머니에서 세 개 중에서요. B를 하나만 고른 거죠. 여기서 B를 하나만 골라요. 하나만 골라가지고는 그것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B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 그렇기 때문에 3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개수가 3이 나온 거죠. 세 번째 항에 있어야 3은 뭐예요? 이 주머니 안에서 B를 두 개 뽑는 거예요. 두 개 뽑아서 서로 곱해요. 곱한 다음에 그것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경우는 번호만 붙여놓은 거지 사실상 같은 거기 때문에 B1, B2를 골랐을 때 또 B2, B1을 골랐을 때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경우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서로 B1, B2 또 B2, B3 각각을 골라서 이것을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여기 번호를 부여한 것이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개수가 만들어지죠. 그 때문에 세 개를 골라서 두 개를 골라서 각각 더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 개가 만듭니다. 세 개 중에서 두 개의 B를 골라서 곱한 다음에 그것을 더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B의 세제곱. 이번에는 이 주머니 안에서 B를 세 개를 다 고르는 거죠. B를 다 고르는 거죠. 그 경우의 수는 뭐예요? 다 골라가지고 곱한다. 경우의 수는 뭐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열로 가면 안 되죠. 그냥 조합으로 가요. 네? 3, C, 3이죠.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1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일반항에 있어서의 개수, 어떤 이항에 있어서의 임의의 제곱을 해줬을 때, n제곱을 해줬을 때 그 일반항에 있어서 특정 항에서의 개수는 뭐예요? 두 번째 항에 있는 것을 개수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것을 거기서 몇 개를 총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고릅니다. 만약 네 제곱이라고 하면 뭐예요? B1, B2, B3, B4 네 개 중에서 첫 번째 항은 하나도 안 고르는 거고, 두 번째 항은 하나 고르는 거고, 세 번째 항은
두 개 오르고. 이렇게 조합의 개념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항은 네 개 중에서 네 개 오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개수가 정해진다라는 것이. 결국 이 항 정리도 보면은 조합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럼 이 항 분포를 보세요. 이 항 분포. 이 항 분포의 NCK라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의 개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면 가장 쉬운 동전 던지기라는 이벤트 시행에 있어서 이 트라이얼을 하면은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H가 나오는 경우를 성공이라고 하고, 뒷면이 나오면 이제 테일로 나가지고 실패로 보는 거죠. C는 이제 실패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앞면, 뒷면 나올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 던지기 시행을 했을 때 앞면 수는 첫 번째 HH가 나올 수 있죠. 앞면 수는 두 개죠. 그랬을 때 총 경우의 수는 뭐 어떻게 되죠? 이것은 중복 조합이죠. 중복 조합. 중복 조합이에요. 이 HT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의 제곱이 총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죠. 이것이 중복 조합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4개가 전체 도수의 개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전체 도수의 개수 중에서 첫 번째 앞면수가 두 개가 되는 경우는, 자, H와 T 중에서, 즉 두 개의 수 중에서 두 개, H를 두 개를 모두 뽑는 조합이죠. 자, 이거 순서 고려하지 않는 거죠. 조합으로 가야죠. 컨비네이션으로 가야 되죠. 컨비네이션. 그러면 2C2예요.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자, 이 도수는 성공 횟수가 1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성공 횟수, 이 도수, 이것이 이제 H죠. H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의 스몰 h가 개별의 성공 횟수예요. 성공 횟수. 그랬을 때 이 도수가 1일 때, 즉 앞면수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확률 변수 1의 값을 갖는 것이고, 이것의 발생 확률은 총 4분의 1로 주어져요. 어떻게 돼요? 도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우선 H, 앞면,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두 번째 시행에서도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해가지고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해가지고 확률은 4분의 1이 됩니다. 자, 같은 원리를 아주 쉬워요. 자, 앞면수가 한 개 나오는 것은 H2와 TH, 그죠? 그랬을 경우 이거는 H와 T 중에서 둘 중에서 하나를 뽑는 조합이죠. 순서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거 같은 거죠. 그러면은 EC1이 되는 거죠. 조합의 원리에서. 그러면 값이 2가 돼요. 도수가 2가 돼요. 그러면 이거 확률 어떻게 계산하냐? 도수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이 됐고요. 모두 다 뒷면이 나오고, 즉 실패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H를 한 번도 안 뽑는 거죠. H와 T 중에서 두 개 중에서 H를 하나도 안 뽑는다. 즉 E, C,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이 돼요. 역시 1 곱하기 도수 1 곱하기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또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두 번째 시행에서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서를 배웁니다. 여기서 도수를 곱해줬어요. 확률 변수인 도수를 곱해줬다. 왜 곱할까요? 여기서. 즉, 여기서 우리는 확률의 수학적 정의가 아닌 직관적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직관적 의미.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죠. 이만한 10이라는 면적이 있을 때 그 중에서 2라는 만큼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10분의 2, 즉 5분의 1이라는 비율의 개념이에요. 비례의 개념이에요. 확률이라는 것은 10분의 2라는 것은 사실 비례의 개념이에요. 비례. 네? 기하학적 확률의 개념으로 우리는 딱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도수 4회 중에서 2회, 즉 4분의 1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전체 도수 4 중에서 2, 여기는 전체 도수 4 중에서 1이라는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을 각각의 시행에 있어서의 발생 확률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이 계산된다라는 것이 이 이항분포에 있어요. 확률 계산법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3번 던지기 하면은 또 이래요. 3번 던지기 하면은 HHC 앞면이 3번 연속 나왔어요. H를 3개 중에서 3개 모두 뽑는 거죠. HHH 중에서 3개를 모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수는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발생 확률은 뭐예요? 첫 번째 2분의 1, 두 번째도 H 발생하니까 2분의 1, 세 번째도 2분의 1 발생하는 거죠. 거기다가 도수 곱해줘요. 8분의 1이 돼요. 전체 경우에서는 뭐예요? 2의 3승, 그러니까 8이죠. 전체 경우. 전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8이라고 해요. 네? 이게 중복조합에 의해서 2파이 3 이 돼가지고 이게 3승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H가 2개만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2개만 발생하는 경우는 H 3개 중에서 우리가 2개만 고르는 경우는 2개만 고른다. 그러면은 32에서 3이 되는 거죠. 역시 확률은 이렇게 3 곱하기 즉 도수 곱하기 2의 HT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T도 2분의 1이죠. 확률 발생 확률이. 그렇게 해서 확률이 계산이 되고 8분의 3 이렇게 돼서 H가 한 번 발생하는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자 3C1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3이 돼요. 역시 이것도 도수 발생 도수에 대해서 개별 3번 시행에 있어서의 H와 T의 확률 계산하면은 8분의 3 이렇게 돼요. H가 한 번도 안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3C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던지기 같은 원리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 전개돼요. 4번 던지기 하면 사실 H 4개 중에서 4개 다 뽑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총 경우의 수는 2의 4승이기 때문에 16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 가능한 것이고 발생 확률은 여러분은 뭐 아주 산수니까 16분의 1, 16분의 4, 16분의 6, 16분의 4, 16분의 1이다. 발생 수를 다 조합의 원리에 의해서 이 발생 도수는 조합에 의해서 4C4, 4C3, 4C2, 4C1, 4C0 이렇게 해서 조합의 원리에서 이 발생의 도수, 각 시행에 있어서의 발생 도수가 나오는 것이고 확률은 그 도수 곱하기 개별 시행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 확률을 각각 곱한 것이 된다.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사실 이 개수가 이항 분포에 있어서의 개수는 조합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10번 던지기를 한번 했을 때 우리가 한번 그 분포, 이항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어요. 그랬을 때 동전 10번 던지기 하면요 성공 횟수를 K로 넣는 거죠. 성공 횟수를 K로 넣으면은 우리가 경우 횟수는 10번 던지기 했을 때 이 H가 나올 수 있는 경우 횟수는 10번 모두 H가 안 나오고 모두 다 T가 발생하는 0에서부터요. K가 0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즉 10번 모두 H가 나오는 경우까지 성공 횟수가 0부터 10까지 다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발생 가능성, 즉 확률은
각각이 다르대. 이 확률 변수의 확률값이 각각 다르는 것이죠. 예, 확률값은 이렇게 이 공식에다 적용하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성공 횟수가 5번일 때 성공 확률이 가장 높아요. 0.25, 즉 25%죠. 4분의 1. 그 다음에 0일 때, 성공 횟수가 0일 때 모두 다 T가 나오는 경우죠. H가 한 번도 안 나오고요. 그럴 때는 0.01, 즉 0.1%. 모두 다 10번 다 H가 나오는 경우는,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똑같이 0.01, 즉 0.1%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의 근사한 모습을 가진다. 이같이 성공의 확률이 P가 2분의 1, 즉 50%에 근접할수록 좌우 대칭형인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면서 성공 횟수가 성공 확률이 0.5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치우치는 편포를 이루고요. 성공 확률이 0.5보다 큰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복 모양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편포를 이룬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그런데 이 이항분포의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은 성공 확률이 0.5가 아니라 0.2든 0.1이든 또 0.8이든 0.9든 0.5가 아닌 경우에도 시행 횟수가 매우 많아질 경우에는 정규분포, 좌우 대칭형인 정규분포의 근사한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정규분포의 원리인 어떤 구간별 확률 개념이 확률 계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했을 때 라지 넘버 시어렘이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서 성공 횟수가 많아지면 원래의 확률 값에 적합한 분포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에 수학적 확률에 경험적 확률이 즉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접근해가는 유사해지는 그런 원리가 이 쿤스의 법칙이고, 사실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해진다라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항분포와 이항정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과 바이노미얼 티어렘은 핵심은 뭐예요? 조합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둘 중에 하나 실패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 조합의 원리를 이용한 선택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 각각의 공식에 있어서의 계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